요약집 20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대리행위 우리 지금 어디 배우냐면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왔던 길라잡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제5장 법률행위를 배우고 있죠. 근데 이 법률행위 중에서 지금 어떻게 배워왔냐면 법률행위 중에서 제1절 총칙 이 법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총칙인데 제1절 제5장 법률행위 중에서 1절 총칙인데 어디 총칙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죠? 총칙에서는 이 법률행위 속에는 3요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3요소 당사 하나 얘기하면 다 알아. 당사자 또 목적 또 의사표시. 근데 제1절에서는 총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법률행위의 목적 여기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로 한다. 생각나셔? 목적이 강행복교에 관하면 무효다.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2절에서는 뭘 배웠냐면 이제 제2절에서는 뭐 배웠겠어? 물어보지 마라. 낯더우니까. 의사표시. 다시 한번 의사표시. 제2절에서는 의사표시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총칙은 법률 제1편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그냥 단순히 법률행위가 아니라 여기서는 뭘 배웠냐면 다 같이 무효인 행위.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 거야. 무효인 법률행위. 당사자에서 잘못된 경우, 목적에서 잘못된 경우, 의사표시에서 잘못된 경우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을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3절 대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제도. 그래서 이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네가 내 대신 가서 의사표시를 해라 시키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 지금 그거 배우고 그래. 대리. 그 다음에 이제 제4절은 뭘 배웠냐면 여기서 요 위에서 효용요건이 결여되면 무효인 법률행위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있고 그래서 무효 취소를 배웠던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제5절에서는 뭘 배우냐면 조건과 기한.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네가 중개사 취득금은 집을 주마. 요거 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50이 되면 집을 준다. 이런 단서를 달아. 그러면 중개사 취득하면 집을 준다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중개사 취득하면 집을 준다 했을 때 중개사 취득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하다고 불확실하다고 그런 걸 조건이라고 그래. 불확실한 걸. 그러면 지금 30살 먹은 아들에게 네가 50 되면 집을 준다고 그랬어. 그럼 50이 되는 날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 기한. 틀림없이 오는 날을 기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날을 조건. 이렇게 배운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대리를 배운다고. 대리. 그러면 대리는 이제 우리는 이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지금 다 혼인을 배워, 매매를 배워. 맨 쉬운 거잖아. 법률행위 중에서도 우리 매매만 배우잖아. 하나 더 나가면 다 같이 임대차, 교환. 계약해봐야 매매, 교환, 임대차 배우고 하나 더 들어가서 저당권 설정 계약 4개밖에 안 배워. 계약 배워봐야.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 중에서 교환은 그냥 나중에 낙채 쌍류 하나 외우면 배우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교환은. 하지도 않아. 임대차 계약 배우고 매매 배우고 물권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당사자가 누군지
등기부에 논 기재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끝내버린다고 계약해서. 그래서 주로 매매를 배우는데 오늘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뭔 짓 하냐면 좀 이해해봐. 뭐 많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갑이 토지를 하나 다시 소유자예요, 이게. 토지 소유자인데 지금 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는가 그걸 배우고 있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가는 것을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배웠냐면 이전한다고 배우지 않았어. 통째로 넘어가는 걸 이전한다.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이전한다. 거기는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도 없이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두 가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 A가 자식이라고 봐.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자식에게 넘어가는 과정에는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고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말하고 넘기는 게 좋아?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말?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도 몰라 어느 게 좋은지는. 그냥 말도 않고 갖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넘겨주고 그러면 넘겨주려고 했더니 여러분 권력은 자식에게도 안 넘겨준다고 하잖아. 그 넘겨주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 것인데 저거 자식 주면 금방 없앨 것 같아. 주식 사고 뭐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서 안 주는 경우도 많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게 다 같이 상속. 그러면 상속은 이전돼 안 돼? 이전하잖아. 통째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상속을 다 같이 포괄승계.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걸 포괄승계라고 하고 매매라는 특정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넘어가는 걸 특정승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괄승계든 특정승계든 권리가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근데 오늘은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토지를 갑이 팔아야 되겠어. 놔두었다가는 자식이 가져갈 것 같아서 팔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려거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맺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을에게 네가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 내 토지를 네가 좀 팔아달라 부탁을 해. 그러면 부탁받은 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뭐라고 불러? 대리인. 갑을 뭐라고 불러? 본인. 좀 이 얘기 좀 해. 너무 긴장돼 있지 말고 다시 본인. 대리인. 그래서 요 대리인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요 사람이 매수인을 물색을 하는 거라고. 매수인을 물색을 해서 병을 물색을 해. 그래서 이렇게 대리인이 이렇게 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매매할 때 책임지는 매도인이 지금 여기서 봤더니 갑이요, 을이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이잖아. 다시 매도인, 매수인. 대리인은 매도인, 매수인이 아니잖아. 그냥 매도인을 대리해서 거래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을이 병과 거래할 때는 매도인이 갑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 현명이라고 그러잖아. 다시 한번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현명.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과 매매를 할 때는 지 이름으로 계약서 써 본인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행위야 이거. 다시 한번 본인 이름으로 그래 거래를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 이제 문제가 갑이라고 썼으면 문제 없지. 근데 갑이라고 안 쓰고 지가 실수로 이렇게 써버린 거야. 실수로. 지금 을이 생각은 내 매도인 해놓고 갑이라고 써야지 했는데 지 이름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을이냐 갑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걸 비현명이라고 하는데 비현명의 경우에는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다 같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 이 간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본다 이런 말도 나오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본다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투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 투정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이렇게 써버렸다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간주,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 흐름이 안 뒤집힌다 그런 뜻이야 이게. 흐름이 뒤집힐 수가 없어. 그래서 비현명의 경우에는 다 같이 비자 본다. 다시 비자 본다. 이 말이 비현명은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은 나중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아, 내 실수로 내 이름으로 잘못 썼으니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사고 취소해 못해. 우리 교재에는 그런 지문이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시험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기출문제에서 80%가 그대로 나와. 기출문제를 80%가 그대로 나오니까 기출문제 정도는 마스터 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하면 기출문제 봐. 기출문제를 보면 교수들 이런 책보다 훨씬 수준 높게 만들었다니까. 주어동사 잘 헷갈리지 않게끔 압축해서 350자 범위 넘지 않게끔 해서 있지 잘 만들어놨어. 그래서 시험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대리인이 실수 자기 이름으로 했대. 그러면 대리인은 차고 취소 한다 못 한다. 뭐 그렇게 외우나.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날다 다시 본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야. 다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 그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외워본다. 상할수이면 대리행위다. 이렇게 하나 알고 가는 거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그래서 21페이지 봤더니 21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 대리인이 오른쪽 갔더니 다 같이 비현명. 그러면 대리행위요, 대리행위가 아니야. 그런 거 눈으로 한번 딱 보고 이렇게 돼 있대. 비현명. 그러면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된대.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되고 추정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그런 거 눈에 담아두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 차고 취소 한다 못 한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차고 취소 불가능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는 표현 대리도 돼 안 돼. 여러분 이제 표현 대리는 대리 행위잖아 이런 게. 그냥 표현 대리도 성립이 돼 안 돼. 그렇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 대리인이 자체가 아니니까 무권 대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폭넓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돼. 그래서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없다. 그럼 실수로 알 수가 뭐냐면 실수 아니요. 대리인이 여기 탈랑탈랑 계약서에다가 유임장을 딱 써놓은 거예요. 유임장. 그랬더니 나중에 유임장을 써놓고는 매수인을 을로 썼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야 대리인 네가 책임져. 그랬더니 아마 내 유임장 붙여놨잖아. 그랬어? 그때서 보니까 유임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 빠진 놈이지.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 수가 이제는 다시 실수. 상대방이 실수로 몰랐다면 대리행위다 그런 얘기야. 그 정도 하나 알고 가면 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면 이제 무슨 요건 나오겠어? 효력요건 나오겠지. 4번 여러분들. 대리행위 무슨 요건? 효력요건. 그래서 먼저 여기 봐. 할 것도 없어. 여기서 지금 대리 배운 게 무효 취소 사유가 여기서 나온 게 당사자와 목적이나 이런 거에서 다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리고 대리를 배운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서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이고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했으면 무효다 이런 것들을 다 전제하면서 대리에서만 또 어떤 효력요건이 필요한가 그거 배우는 거야. 대리 자체에서만. 그래서 대리 자체에서만 효력요건을 배운다면 굳이 한번 외워본다. 대리권의 존재. 대리에서만 특별한 효력요건이라면 대리권의 존재 그거 하나 배우는 거야. 그래서 대리행위 효력요건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거기에 4번의 양가를 1번에 4번의 양가를 1번에 대리행위에 무엇이 없어야 돼? 그래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은 봐.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줄여가면서 기억은 오래 가야 되는데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이 뭔 얘기냐면
1번, 2번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말이야. 1번, 2번 목적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의사표시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그 여기는 꼭 잘라먹고 여기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잖아. 대리인이 의사를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를 대리인이 정해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표시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표시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무효 판단이 되잖아. 그러므로 대리인이 성립이 될 때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효력 요건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대리인이 의사표시했는데 목적이 반사의 경우 무효, 대리인이 의사표시했는데 목적이 강행복귀에 반하면 무효, 대리인이 의사표시했는데 실수를 했다면 취소,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만 물어보는 거예요. 대리행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의사표시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한다고 본인이 한다고. 그래,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를. 그러니까 여기서 건성건성 딱 보지 말고 문의, 요거 하나 보는 거예요. 요거 하나.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인지 아닌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사기당했는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다. 통정허위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대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다 대리인 기준이야 이게.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몰라도 궁박은 알자고 그래야 돼. 급한 상태. 궁박이 뭐라고? 그럼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급하냐 안 급하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될 일이냐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궁박만 본인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 중심이야. 다 적극 가담. 뭔 짓은 다 대리인 중심이야.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들이다. 우리는 적극 가담은 알고 요청이 적극 가담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대리인 중심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표준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고 궁박만 누구 중심? 본인 중심이고 본인이 지시를 한 경우도 있어. 갑이 을에게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병의 토지를 구입해다오 지시했어. 병의 토지. 그러면 여기 잘 봐.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에는 이제 이해해. 본인이 병의 땅을 구입해다오 병의 건물을 구입해다오 지시했을 때는 지시한 사람이 더 잘 알겠어. 지시 받은 사람이 더 잘 알겠어. 그래서 지시를 했을 때는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는 대리인이 갑이 병의 땅을 매수해다오라고 지시했을 때 병은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대리인이 몰랐다면 지금 병의 땅을 샀는데 보니까 저당권이 있어. 근데 본인은 알았대 저당권이 있다는 걸. 대리인은 몰랐대. 그럼 안 것으로 취급하자 모른 것으로 취급하자. 그 쉬운 거요 그렇게. 본인이 지시했을 때는 다시 한다이. 갑이 을에게 팔아라고 그래서 사오라고 그래서 땅을 사오라 병의 땅을. 근데 병의 땅을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리인은 몰랐대. 대리인이 몰랐다는 얘기는 미친놈이지. 근데 본인은 알았대. 그럼 알고 산 것으로 봐야 돼? 모르고 산 것으로 봐야 돼? 쉬운 거예요. 그렇게 그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정신이 가리가리해서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지시했는데 대리인이 몰랐다면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지 모두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지시에 따른 경우 본인은 대리인이 몰랐다고 지가 알았는데 대리인이 몰랐대. 그럼 도둑놈 아니냐. 그렇게 해결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또는 사달라고 했을 때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를 본인이 정한다고 그랬어? 대리인이 정한다고 그랬어? 처음에 11월 달에 올 때는 그런 거 얘기해줘. 본인이 정해서 시킨 대로 하는 거 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그때는 연병을 사자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와서 뭐하냐고 그런 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의사를 대리인이 정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정해서 표시도 하니까 우리는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는 의사표시 할 때를 기준으로 하잖아.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강행복에 반했는지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했는지 표현 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판단 시기는 먼 훗날까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표시 할 때를 기준으로 다 유효, 무효를 결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서 헷갈린다고 한다면 사람도 아니야. 그런 거 이제는. 판단 시기를 가지고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냥 인생이 와서 사람 누구 괴롭히려고 오는 놈들이에요. 여기 딱 앉아서. 그러니까 의사표시 할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이것도 사실은 공부할 게 없는 거거든.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다만 궁박은 특별한 상황이구나 이거야. 급하냐 안 급하냐는. 그래서 궁박만 본인 중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리인 중심이구나 하면 돼. 그 다음에 본인이 지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 지시를 했을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 못한다. 그 정도 하나 이해해놓고 가자는 거야. 두 번째는 대리인이 의사표시 할 테니까 대리인이 술 먹으면 돼 안 돼? 술 먹어 안 먹어 경위? 먹지 마. 이놈 뭐 술 공부동 오던 사람들이 술 먹고 일주일치 다 가르쳐주니까 머리 흔들어 버리고 술 먹고 오르면 안 되잖아. 그거 화난다고 술 드시지 말라고. 여름에 하진이 너 술 먹지 말어. 모의고사 한 번 봐서 있지. 오늘은 네가 지난번에 40점 맞아서 내가 그때 네가 1호주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사면 술 먹지 말라고. 그거 뭘 먹어 그거. 그 술이나 먹으면 적게나 먹냐? 소주 한 병 먹으면 한 병 더 먹자 하고 그냥 3병씩은 먹고 가지. 그 머리 싹 잊어먹을 거 아니야. 그 술 먹으면 또 왜 내 먹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도 다 다른 게 아니라 앉아서 학원을 안주 삼아서 욕할까 봐서 먹지 말라는 이유도 있어. 누가 어땠는지 자식이 어땠는지 해가면서 이제 모든 이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고는 경향이 있잖아.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은데 입법 선생이 재수 없어서 못 온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봐. 두 번째는 대리인 의사표시한 표시 내용을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의사를 정할 때는 정신능력 이상하면 안 돼. 그래서 다 대리인의 의사능력. 근데 우리는 대리에서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걸 꼭 물어본다고.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분별력만 있으면 되고, 분별력은 만 14세 이상이면 되거든. 그러면 19세 이하를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건 완전한 행위라는 거예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제한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짓은 취소한다고 못한다고. 이런 것들 함정이니까 그냥 꼭 나오는 것만 외워놔도 80점 맞아. 그냥 나오는 것만 꼭 해도 8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본다.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게. 대리인으로 했던 건 취소 못해. 지 혼자서 했을 때는 대리인이 아닌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지 스스로 한 자기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제한능력자는 취소 못한다 해서 외우라고. 다 같이. 제대는. 해병대 제대했는데 취소하냐? 별짓 다 가르쳐주잖아. 다시 한번. 제대는 취소 없다. 제대는 책임 없다. 제한능력자는 엄청 보호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무권 대리 행위를 했어도 책임을 안 져. 제한능력자가 무권 대리 행위를 했어도 책임 안 진다고. 그래서 제대는 책임 없고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외워봐.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요건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비울에게 토지를 매도해달라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 이 을은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갑의 이름으로 쓸 것이고, 나중에 매매대금을 주면 상대방이 이게 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 대금을 받아오는 것은 법률 행위냐 아니냐. 돈을 받아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어려워서 그래. 돈을 받아오는 짓은 법률 행위 아니요. 사실행위라고. 돈 받아오는 게 뭔 법률 행위냐.
의사표시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매매할 때는 후지를 2억에 팔겠다 이런 건 의사표시지만 돈 받아오는 건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면 돈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것을 대리권의 범위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리는 의사표시만 할 수 있는데 의사표시 돈을 주면 돈 받아오는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거든. 사실행위거든. 그러다 보니까 돈 주면 돈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해서 판례가 나오는데 대리인은 계약의 이행수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주면 받아올 자격은 있어 없어? 그럼 받아오면 본인 갖다 줘야 돼? 카지노 가야 돼? 그런데 그놈이 돈을 주면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서 매매를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한다니까. 카지노 갈 생각을 여러분들 시험은 따지면 횡령할 생각으로. 그러면 여기 봐라 여기서 병이 돈을 주면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겠어? 모르잖아.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대리권 남용이다 아니다도 어디 보자 물어보자 여러분들에게. 카지노 갈 생각으로 매매했는지는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돈 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물어봐. 대답 잘못하면 주댕이 날라가. 그렇지.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젠장 돈 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 항상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돈을 주면 요놈이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 체결할 때 실수로 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자 말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효요 무효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사람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 거창한 것처럼 판단을 해버려 지들이. 막 이상한 것. 대리권 남용은 정상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돈을 주면 애인 갖다 주는 생각으로 하는 짓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애인 갖다 주는 생각인지 연병을 노름으로 갈 것인지 상대방이 모르잖아. 그리고 대리에서는 보호법익이 누구를 보호해 줄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보호가 방점이야. 대리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제도이고, 자 봐라,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시켰으므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적 자체의 원칙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돼. 자기가 하는 것을 남에게 시켰으니까 너는 그만큼 책임을 져라 이거야 이게. 그 대리에서는 본인의 이익과 상대방 이익이 충돌이 되면 방점은 어디에 둬야 돼? 상대방 보호에다 방점을 두는 거예요. 항상 대리는. 그래 웬만하면 본인은 다 책임져야 돼. 웬만하면. 왜? 네가 대리인에게 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사적 자체의 원칙을 확장해 주었으니까 너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법의 보호법이다. 이게 균형 놓고 봤을 때. 당사자와 상대방이 싸울 때 창과 방패를 법에서는 동등하게 두었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더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쟁이 생기면. 그러므로 대리권 남용이 생긴 경우도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돼. 본인을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본인은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므로 대리권 남용도 유효다 하시면 돼. 그런데 상대방을 보호해준다 하더라도 지나치면 안 되잖아. 다 같이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이 과실 아니야. 자, 여러분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이 돈을 계약할 때 저놈이 눈 이상의 자식이 돌아가는 게 자꾸 영종도를 보고서 카지노 가려고 보다 애인한테 자꾸 전화해서 카지노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그래. 이번에 가면 꿈에 내가 돼지를 봤는데 한번 잭팟 터뜨릴 것 같아 보면서. 그때는 상대방 보호해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시험은 어떻게, 다른 자격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냐 무권대리냐 또 이런 문제가 나와. 다른 자격시험은. 그럼 여러분들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잖아. 무권대리는
생각나? 그럼 그런 이론이 적용돼서 또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권 대리로 다루지 않고 뭘로 다뤄버려? 무효로 다뤄버려, 무효로. 이렇게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효력요건이야.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1번. 갑의 대리인 의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번. 여러분들 내가 강의하는 내용만 80%만 알아도 그냥 80점 맞아. 그냥 모르는 거 하지 말고 평범한 것들, 평범하게 나오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번.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갖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 횡령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식한 말로 대리권 남용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존재하지만 생각이 잘못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횡령할 생각을 갖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얘는 유효한 대리 행위요? 아니요? 야, 민법은 맨날 유효, 무효만 공부하는 거예요. 판단 시기, 입증 책임 몇 개 없어. 대리 행위가 아니다. 틀렸고. 2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래. 그러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해 못해. 그래서 에어버려 제대 거기다 써. 거기다가 2번에다가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쓰라고.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제대까지 이렇게 제대 취소 없다 이렇게 쓰라고. 3번 의리 현명하지 않았대. 의리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의리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임을 알 수 있었대. 그러면 상할수 나오지? 현명하지 않았다. 상할수다. 그러면 대리 행위요? 아니요? 대리 행위지.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라.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봐라. 갑병 간의 매매계약이다. 그 말은 대리 행위다. 그 말이야. 갑병 간의 매매계약이. 물병 간의 매매가 아니고 갑병 간의 매매다. 이 말은 대리 행위다. 그런 뜻이요. 됐고. 그래서 알 수 있었다면 3번이 정답이고 4번 계약서에 의리 갑의 이름만 적고 또 갑의 인장만 날인했어도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어. 이걸 서명 대리라고 그래. 거기다가 4번에다가 메모. 4번에다가 서명 대리 이렇게 메모해 주죠. 그 다음에 5번 의리. 대리인이 이렇게 상대방을 기망했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는 민법에서 본인과 대리인은 별개 인물로 다루어 똑같은 놈이요. 아, 그러잖아. 본인과 대리인은. 그러니까 여기 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사기를 쳤든, 본인이 사기쳤든, 대리인이 사기쳤든, 상대방이 봤을 때는 한방죽이든 고기요. 똑같은 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쳤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사기쳤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그래. 그리고 이제, 야, 대리에서 뭐 사기 강박 나오면, 에이, 정신없다. 그러면 그냥 있어, 다. 뭐 알고 다시고 할 것 없이 있다고 해버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대리인의 사기.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본인이 알든 말든. 없다고만 하면 그것은 틀렸어, 그 질문은.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 강박했다. 그럼 그냥 본인은 취소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쳐봐. 의리, 기망하여, 몇 줄 것이요? 의리, 기망하여. 의리 이렇게 기망했다 그러면 병은 있어, 없어? 취소할 수. 근데 없다, 틀렸잖아, 이런 거. 그래서 대리인의 사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있다 해버리라고, 그냥. 왜 봐라. 이렇게 사기쳤을 때 상대방이 본인에게 취소하려거든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같은 사람이요. 의리한 것이나 갑이한 것이나 같은 것이니까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될 필요 없다는 거야. 상할 수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3자가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상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제3자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허위 표시 배우면서 외워보니까 대리인은 동일시대의 제3자요.
그래서 다시 상대 취향. 상속인과 대리인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제3자가 아니다 해서 엄청 외웠잖아, 이런 거. 다시 한번 상대 취향. 손양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는 동일인이라니까 제3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5번은 의리 병을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다.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항상 대리에서 나오면 그냥 있다 해버려. 이것저것 모르겠으면. 대리만 나오면. 자, 이것이 대리행위 효력 요건이야. 다 같이. 대리행위 하자 없을 것. 궁박은 누구 중심이요? 나머지는 전부. 그리고 대리인 중심. 그리고 본인의 지시 이런 것도 별로 안 나와, 이것도. 근데 어쩌다가 나올까 봐서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지문인데도 틀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지문 나오면 그거 보고 연구하면 그것은 상바보예요, 상바보. 일단 모르는 지문은 그냥 제쳐놔 버리라고. 모르는 지문이 여러분들이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나도 모른다는 얘기요. 아, 원장님도 모르겠구나. 그럼 원장님은 어디서 답을 찾을까? 거기서 안 찾겠지, 설마. 나도 다른 데서 찾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라고, 제발. 모르는 거 답이 찍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 그리고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판례는 새로운 지문을 나올 수는 있거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을 던져줄 수 있어. 근데 그건 정답 처리 아니야, 거기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와 내용을 달리 내려고 새로운 판례를 집어넣었을 뿐이고, 거기는 정답이 아니라 아셔야 돼. 모르는 지문. 그러니까는 모르는 지문에서는 찾지 말아요. 근데 학교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왜? 학교는 원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학교로는 사실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잖아, 사실. 그냥 가서 운 좋게 해서 찍고 막 개인장.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런 거 깝깝해. 난 학교론만 나오면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것들. 자, 효력요건 외워놨나? 그래서 4가지 외워놨다. 하자가 없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대는 취소 없다가 더 나오니까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요건이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자, 2번 본다.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병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이제 갑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갑이. 갑이 을에게 매도해달라 한 거예요, 매수해달라 한 거예요. 이렇게 매수했던 것이야, 매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위가 이루어지면 여기는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만 결정하는 거야, 갑병간에는. 여기가 대리행위 이루어지면 그 행위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만 결정이 돼,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1번, 갑이 병의 기망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이 병의 기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유무는, 여기 봐, 이렇게 기망을 했대, 이렇게 기망을, 속임수. 이렇게 기망을 했고 이렇게 기망을 안 했다고 하면 사기당한 사람은 본인이요, 대리인이요? 본인이 사기당했는데 대리인이 안 당했대. 본인이 사기당했는데 대리인이 안 당했어. 그럼 하자 있는 행위요, 하자 없는 행위요? 하자? 본인이 사기당했지만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으면 하자 없잖아. 아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고 목 터지게 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망했지만 이렇게 기망 안 당했다면 취소 못해, 이런 거 하자 없으니까. 그래서 갑이 병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계약 체결이 병의 기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유무는 갑이 아니라 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맞아 안 맞아? 그거에다가 잘 연구해. 거기서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을이 사기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이렇게. 거기다가 메모에 갑은 취소 못 온다, 이렇게. 1번에다가 이렇게 써. 본인 취소 불가, 이렇게. 2번. 대리인은, 여기 여러분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면 끝이요.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격도 없어. 수령할 자격도. 돈 줄 것은 있지만 이미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일 자격도 없고, 그 다음에 계약, 이렇게 하시면 돼. 대리인은 계약서 썼으면 끝 해버려야 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그러므로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렇게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엄청 쉬운 거예요. 병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해제권은 의리 아니라 가덕에 기소건다. 이거 외울 것도 없다니까.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그 해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취소나 해제는 본인이 해야 되겠어? 대리인이 해야 되겠어? 그러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거라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을 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여봐라, 이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은 본인이 해야 돼? 대리인이 해야 돼? 대리인은 계약서 쓰면 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원상회복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 4번 갑이 X건물의 하자를 알고 밑줄 것이 봐. 갑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네. 본인이 뭔 짓 했어? 지시. 그럼 본인이 지시했다면 이제 결론, 이제 본인은 대리인이 몰랐다고 우기지 못한다 하면 돼. 본인이 지시했다면. 읽어보면, 자, 갑이 X건물의 하자를 알고 을에게 지시한 경우라면 을이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은 이제 본인이 알고 샀어. 대리인은 모르고 사고. 그럼 알고 산 거예요?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책임 못 묻지. 알고 샀으니까.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밑줄 보셔봐. 하자담보 책임은 이렇게 써야 돼요. 선의만으로 된다.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물건에, 여러분들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일단 계약 체결할 때 그 상황에서 알 수 있었다면 선의 무과실해야 보호돼. 그러므로 주택을 샀는데 주택이 붕괴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자, 생각해봐. 주택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2평 부족해. 2평이 25평짜리 샀는데 23평이야. 그럼 그 자리에서 2평 부족하다는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렇게 잣대대고 되냐? 그렇기 때문에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선의이면 돼. 나중에 그때는. 근데 아파트에 그 벽에 금이 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 없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알 수 있었다면 항상 그럴 때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니까. 따라서 물건의 하자는 선의요, 선의 무과실이요? 그래. 그래서 물건의 하자, 건물의 하자에다 밑줄 그으셔봐. 1번. 건물의 하자. 이것은 권리 하자요, 물건 하자요? 물건 하자는 우리 하자의 유형에 권리 하자도 있고 물건 하자도 있었지 않았어? 다시 권리 하자, 물건 하자. 여기 물건 하자라고 써놨냐? 그럼 물건 하자는 선의 무과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리인이 몰랐다. 그럼 담보책이 모를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본인의 지시하에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병이 X건물을 정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 이게 병이 이렇게 정에게 매도했대. 갑이 을에게 매수해달라고 했는데 병이 정에게 매매했고 또 다시 매매했으면 이중매매 아니야. 몇 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 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 요청했느냐도 본인 중심이요, 대리인 중심이요? 대리인 중심. 그래서 을이, 밑줄 그으셔. 을이 알면서 적극가담. 밑줄. 그러면 알면서 적극가담 했으면 반사회적 행위잖아, 그거.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으니까는 본인이 알 거 있어 없어? 몰라.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보자. 갑이 을에게, 지금 갑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가 10억짜리요. 10억짜리야. 그럼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어. 그러면 요 우리 병에게 토지를 팔 때 매매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갑이 알아 몰라?
안다, 알아? 알면 그 오면 안 돼, 여기에. 그 사람도 아니여. 어씨, 그건 저 자식은 꼭 우리 상식하고 벗어난 얘기를 해. 10억짜리면 아마 11억은 바꿨지. 이러지 말어. 본인이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는 의사를 정할 수 있는 걸 을에게 맡겼다니까, 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을이 얼마에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들어? 그럼 적극하다 하는지도 알아, 몰라? 다시 한다. 얼마에 팔지 본인은 알아, 몰라? 몰라. 대리인이 적극하다 하는지도 알아, 몰라? 했어도 다 본인이 책임지다니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하다 했는지 몰라도 본인이 책임져. 그래서 반사력 행위인 경우에는 본인이 행위가 반사력 행위가 돼버리는 거라고. 다시 한번 대리인이 한 짓은 본인의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다른 상대방에 못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상대방이 X건물을 정액에 매도하는 계약을 이미 밑줄 그셔봐. 상대방이 X건물을 정액에 매도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이렇게 밑줄 그시겠어. 이중매매 이렇게. 몇 중매매? 이중매매. 그러면 을이 이중매매 했다는 것을 알면서 적극하다면서 매수한 것이라면 본인이 몰랐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라고. 대리행위가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다 책임이 간다 하시면 돼. 자, 이제 여기까지가 대리행위의 효력요건이고, 이제는 대리권의 존재, 여기를 공부하는데, 자,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대리권의 갑이 을에게 우리는 대리를 배우면서도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갑의 토지 소유권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병에게 넘어가느냐, 요거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부동산 대리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대리. 대리나 네가 내 대신 혼인을 해라, 그런 거 안 배우거든. 대리나 네가 내 대신 유언 좀 해라, 그런 거 배우냐? 대리 내 대신 유언해라, 그래서 유언 본인과 다르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매매를 배운다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제 토지가 있는데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그래. 근데 토지에 대해서 팔아달라고 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물권법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또 나와줘야지. 그럼 입 아프니까. 다시 한번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 그러면 사용수익 하는 걸 무슨 행위라고 불러요? 관리행위. 이걸 처분하는 걸 처분행위. 맨 쓰기만 해. 수선도 해. 그래서 소유자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생각하시고. 근데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는지, 수선해달라고 했는지,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시킨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지 않으면 요 세 가지 다 해야 되겠어. 보존행위만 해야 되겠어. 그래. 그것만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내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책을 읽을 때 외우는 방법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가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 읽다 보면 보존행위 할 수 있구나 하는데 그거 잊어버린다고. 그럼 이렇게 딱 우리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민법은 토지 하나 갖고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건물은 부동산 취급도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민법에서. 그 건물이 부동산이냐? 기기는 기지만 그까지 넘어가 부동산 취급도 안 해. 토지만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거 공부하는데 오늘은 대리인을 통해서 넘어가느냐 그걸 공부하시고. 자, 대리권의 범위가 두 개 있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명확한 경우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 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다 해야 돼. 보존행위만 해야 돼. 또는 관리행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안 되고 요거야 이게. 이게 대리권의 존재. 두 번째는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하고 또 A에게도 팔아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럼 대리인이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인 경우는 각자가 대리행위를 해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전원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인인 경우는 다 같이 수각. 이거 배웠다고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해. 수인인 경우에는 여럿이 각자가. 그 다음에 대리인은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함으로 대리인 지가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대리인이 지가 사는 계약을 다 같이 자기 계약. 그 나쁜 놈이요, 자기 계약하면. 그럼 자기 계약에서 지가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대리인이 비싸게 사는 사람 봤어? 어렸을 때 보면 동생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잖아. 그래서 장가 가면 동생들에게 사이좋게 지내. 자기 것 따져. 그 나이가 먹어. 그러면 이제 90 먹은 사람이 곧 죽을 때 다 됐어. 그럼 욕심 없을 것 같아. 더 부려. 그거 이상하더라고. 나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욕심이 더 생겨. 형제간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으려고는 능력을 키워야 돼. 하찮은 것들을 다 가볍게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있는 것도 동생들하고 싸우고 안 싸우고 나눠주고 그러잖아, 이거. 근데 한정된 재화가 한정된 범위 속에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욕심 부릴 수밖에 없거든. 자기 지금 취득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셔. 아멘 해야지. 그래서 대리인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이유는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할 수 없다. 그게 대리권의 존재야. 자, 정리해보자.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여러분들 책에 다 있어.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21페이지에 밑에서 양가로 3번에 대리권의 존재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수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다 명확한 경우에다 동그라미 쳐봐. 명확한 경우. 오른쪽은 명확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어도 있지 어딘지 밑줄도 못 보. 여기 명확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두 개만 구별해봐. 그렇지. 하진 씨도 올해 합격하겠네. 인재사 철들었네. 3년 하니까 이제 밑줄도 긋는 거예요, 이거. 공부가 여기서 3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원 오면 다른 데서 3년은 내공이 쌓였다 그런 얘기야. 에듀윌 학파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야, 저기 3년은 여기서 한 달만 공부해도. 두 번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수권행위 해석상,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저 말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해석상 요 말도 놓치면 안 돼. 명확한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말들 놓치면 안 된다니까, 공부할 때. 아,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권의 수권행위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는지 토지에 대해서 임대해달라고 했는지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의 존재의 범위를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명확하대. 그러면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토지를 너 매도해달라 그러면 매도만 하는 거라고, 매도. 다른 거 안 돼. 근데 매도해달라고 했는지 임대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더라. 그럼 무슨 짓만 해야 돼?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리권의 범위. 결국은 여러분들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대리권의 존재에서 가르쳐줘 버려, 나는. 근데 다른 데는 에듀윌이나 이런 데는 대리권의 범위라고 해.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해놓고는 연병을 나중에 야, 그거 뭐 대리권 존재하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가버려. 결론이. 그러니까 그건 대리권의 존재의 범위를 묻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것들은 여럿이 본인을 대리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 여기다가 수 해놓고 각 외워버리는 거예요, 공부. 빨리 동그라미 쳐. 수각. 두 번째, 대리인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하나의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을 대리했다. 밑줄 그으셔봐. 두 사람 이상을 대리했다. 밑줄 그어.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럼 쌍방 대리는 여기 봐. 쌍방 대리할 대리권 있어 없어? 없지. 했으면 뭐가 되겠어? 무권 대리. 또 저렇게 공부를 하네. 씨. 하여튼 씨. 여기 봐라. 대리권 없는 짓을 했으면 무권 대리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근데 무권 대리도 무효기는 무효야. 무권 대리도 유동적 무효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자기 계약했으면 무권 대리. 그럼 이건 무권 대리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권 대리니까 나중에 본인이 추인 넣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 그 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인 넣을 수 있다. 무권 대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써. 두 사람 이상을 대리한 경우 밑줄 그으시고 쌍방 대리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쓰라고. 쌍방 대리는 무권 대리다. 그럼 무권 대리는 무효이다 하면 결론은 맞아. 그러니까는 쌍방 대리는 무효이다 했지. 근데 그 무효는 밑줄 긋고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는 여러분들 무효는 밑줄 그으셔봐. 확정적 무효요, 불확정 무효요. 옳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불확정 무효다 이렇게 쓰면 됐어. 그럼 본인이 추인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3번 대리권의 범위가 이제 밑줄 그으셔. 명확하지 않음. 그럼 명확하지 않음 그러면 토지 놓고 생각해야 돼. 토지. 명확하지 않으면 무슨 죄만 할 수 있어? 보이게만 있잖아. 보이게. 보존행위와 이용행위, 계량행위만 있어. 보이게만 있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명확하지 않으면 뭔 죄만 할 수 있어? 보이게. 대리권의 범위에서 보이게. 아까 토지에 대해서 다시 보존행위. 사용수익에서 그 이용행위라고 그래. 사용수익을. 그리고 주택을 개량하는 행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게 있다 이렇게. 읽어보면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을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밑줄 그으셔. 소멸시효 중단은 여기서 무슨 행위요? 소멸시효가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소멸되는 걸 막는 거라고. 그건 무슨 행위? 보존행위잖아 그런 거. 소멸시효 중단을 밑줄 긋고 메모 보존행위.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보존행위는 있지.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여기는 이제 4번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은 밑줄 그으셔봐. 매매계약 체결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에다 밑줄 그으시고 자, 명확하지 않아 거기는. 그러지 거기 명확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밑줄 그으셔. 명확한 경우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수권행위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명확한 경우도 있고 해서 개념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되네.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중도금 주면 카지노 갈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걸 뭐라고? 대리권 남용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5번 예금계약 체결 위임 밑줄 그으셔봐. 예금계약 체결 위임. 그럼 예금계약 체결 위임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명확한 경우는 한 개 의사표시와 써야 돼. 한 개 의사표시 플러스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하고 또 한 개의 의사표시는 돼 안 돼. 이 엄청 쉬운 거 안 돼 이런 것들. 명확하면 시킨 일 의사표시 그리고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하고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의사표시를 배우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시킨 의사표시만 하는 거지 또 다른 의사표시는 즉 따라서 한 개만 하고 두 개는 안 된다. 그것만 알아도 문제 맞춰버려. 한 개만 하고 두 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봐라.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갖는 대리권 속에는 예금계약만 해야 되겠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 개만 해야지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요거 외울 거, 이런 것들 볼 것도 없어. 예금계약 가서 통장을 만들어라 했으면 통장만 만들어야지. 가서 그 통장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사표시잖아, 지금. 대출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사표.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어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박수. 그렇게 해결해버리라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요거 쉬웠다. 4번 봐야지. 4번. 자, 원래 4번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밑줄 것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밑줄 것이고, 이거 금지까지는 빼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다 밑줄 것이고, 무권대리 이렇게 써요, 무권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무슨 대리? 그러면, 허용된다, 허용.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은 허용에다 밑줄 것이고, 허용에다 밑줄 것이고, 다툼이 없는 행위. 거기상 분쟁이 없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쟁이 없는 것은 대물변제, 선택 채무의 이행, 이전 등기 신청, 다툼 있는 채무 변제, 기한 미도래의 채무 변제, 어느 거요? 다른 건 다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전 등기 신청은 새로운 문제를 생기게 할 여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그냥 등기 신청만 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껄쩍지근한 것은 안 돼.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꺼림칙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 이렇게 한 문제씩 쉽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 자, 쉬웠다 합시다.